종목별로 또 살펴볼 텐데요. 업앤다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오늘은 먼저 세워드리겠습니다. 한화증권 송도 IF 이지점의 이대희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다고요. 네, 오전 특징주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현재 600원 상승한 27,200원 기록 중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수익성이 높은 LCD 부분의 수요 증가 소식에 금일 시장 대비 강세 시현 중입니다. TV 패널의 경우 판매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부분의 LCD 패널 수요 증가로 적자 우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한 시황과 함께 한풀 꺾인 IT 업황 속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의 화랑으로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상승 특징주는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 현재 250원 상승한 12,200원 기록 중입니다. 잠시 후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일 건설주와 함께 증권주의 강세가 기대됩니다. 대우증권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일 강세 시현 중입니다. 2,000포인트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지수 부진과 그로 인해 급감한 거래량으로 인해서 증권사들의 수익성은 많이 침체되는 상태이지만 지수는 이미 충분히 조정받은 상황이고 금일 역시 낙폭을 축소하며 상승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대우증권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에 짧은 매매가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중 상승 특징주는 MC넥스입니다. MC넥스 현재 200원 상승한 12,4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공급업체인 MC넥스는 관련 시장에서 국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 특히 차량용 부분에서는 국내 1위, 세계 5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차량용 카메라 양쪽 시장 모두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그로 인한 MC넥스의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모가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가격적으로도 매력도가 높은 상태이기에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상승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증권과 건설업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예상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은행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2.75%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인하로 시장의 전망과 일치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부진한 데다 내수 경기마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 민간연구소는 물론 국제통화기금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당초보다 0.3%포인트 낮춘 점도 부담이 됐습니다. 이처럼 올해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내외 경기가 이렇다 할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 생산, 투자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도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화 강세에 따른 환율 방어도 필요했습니다. 주요국의 잇따른 양적 완화로 환율이 지난 5일 1110원 밑으로 내려가며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 하락은 곧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2시에 한해는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사실상 3% 성장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아래로 내려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저희가 취재기자와 함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는 분석을 보다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먼저 네. 금리 인하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난 7월과 상황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 금리 인하 당시에 한국은행이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기존에 올해 12년 경제 성장률을 3%에서 3.5%에서 3%로 낮췄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금통 이후에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7월 달에 3%를 예상을 했지만 이번 10월 달에 다시 또
한 2% 중반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에 따라서 산출갭이 마이너스 기간이 좀 연장된 데 따른 그런 경기 급냉 우려에 대한 그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을 좀 되돌아보자면은 대내외적인 이벤트가,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0월 들어서는 이러한 이벤트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든 상황인데요. 정책 이벤트에 따른 그래도 영향력, 그리고 시장 금리의 흐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그 9월 대내외 정책 이벤트, 그러니까 미 연준의 그 MBS 무제한 매입이라는 QE3, 그리고 그 유로존의 그 아웃라이트 머니터리 트랜잭션이라는 그 전격적인 통화 거래, 이런 결정들을 보면 이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정책 영향력들이 사실은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주는 영향들이 약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파격적인 정책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기대감은 형성이 됐지만, 실제 이 정책이 시행되는 시차로 인한 그 현실과의 괴리,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정책 영향력을 확인하는 과정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 분기 정도, 4분기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책 이 효과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은 그 유럽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뚜렷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들을 볼 때 아직은 그 주변 여건들은 채권 시장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정책 이벤트 영향력이 확인되는 4분기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채권 시장 금리는 하락보다는 상승 압력이 좀 우위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2시에 2013년 수정 경제 전망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네. 앞서서 취재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 2.5% 아래로 하향 조정할 것이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IMF는 또 2.7%로 내려잡았는데요. 네네.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통화정책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미 이제 그 정부 기관인 KDI가 먼저 앞서서 그 올해 성장률을 3.8%에서 2.5%로 대폭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은도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KDI가 전망한 수준인 2.5%나 2.4에서 2.5% 수준으로 성장 전망을 낮출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올해 성장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보면 그 통화 정책 영향 시차, 한 1, 2분기 영향 시차를 두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의 금리 인하 결정은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전망이 아니라 2013년을 대비한 그 통화 정책 결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성장률을 볼 때 올해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13년 성장 그 전망이 중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그 금리를 인하할 당시에는 하는 총재가 언급한 부분이 2012년에는 산출갭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지만 2013년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 수정 경제 전망 같은 경우에 올해 한 2% 중반대, 그리고 내년에 성장률을 3% 중반 이하로 예상을 하면 결국은 2013년까지 산출갭이 마이너스가 연장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산출갭 마이너스 부분이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산출갭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을 정책금리 결정에 상당히 중요 요소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정책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가 2013년 초에 대내외 여건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 성장률을 재추산한 후에 아무래도 이제 그 성장률 전망이 좀 비관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까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요. 이번에는 하락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연결을 해 있는 하나투자증권의 송도지점 이대희 과장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계신가요? 네네. 네, 이번에 하락 특징주 특징주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OCI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금일 하락 특징주 OCI입니다. 현재 8,000원 하락한 16만 4,500원 기록 중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의 어두운 전망으로 인해 금일도 낙폭을 키우며 52주 최저가를 하락 돌파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황 부진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OCI 영업 손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 부진으로 당분간 OCI는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4분기부터는 관련 시황이 개선될 전망이고 장기간 하락으로 인한 낙폭 가대 종목이기에 현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하락 특징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은 현재 850원 하락한 22,550원 기록 중입니다. 제일기획 또한 실적 부진 우려감으로 금일 주가 약세 시현 중입니다. 국내 경기 둔화 지속으로 영업수익이 부진했고 해외 시장 또한 외형은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건비 증가로 인해 성장폭은 예상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추세는 훼손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삼성전자향 신제품 광고 수혜도 기대되는 상황이기에 22,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 송도 IFE 지점의 이대희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